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는 것. 첫째,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하자. 당신은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은 편인가? 아니면 사소한 감정까지 가슴에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분출하는 스타일인가? 우리는 왜 그렇게 불평을 할까? 불평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살지만 정작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반감이 생긴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적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와 적을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불평을 시작하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바뀐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일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도 무조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불평 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불평의 화살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이다. 자신의 성격, 자신의 습관, 자신의 외모,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끝도 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남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당신이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남들에게 알리는 꼴이고 그럴수록 자신만 힘들게 만들 뿐이다. 자신이 인생의 피해자인 양 불평하다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 타인의 공감이나 연민 또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불평을 해봤자 남들이 보기에 당신은 그냥 무기력하고 한심한 사람일 뿐이다. 지금 당장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자. 걸핏하면 남 탓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습관도 안 된다. 그러니 당장 당신의 가슴에 이렇게 새겨라.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하자. 둘째,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가자.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쁜 습관은 심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지만 우리는 그 습관을 고치지도 버리지도 못한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합리화를 통해 나쁜 습관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나쁜 습관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점이나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나쁜 습관을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애를 쓰면서 나쁜 습관에 빠진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온갖 합리화를 동원해서 자신을 올바른 사람으로 위장한다. 예를 들어 애주가들이 자신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즐거울 때 술을 마시면 흥을 돋우고 괴로울 때 술을 마시면 시름이 사라진다.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폭넓게 사귈 수 있으니 업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함께 술을 마시면 끈끈한 의리가 생긴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외면하고 합리화하여 가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결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장점도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결점도 선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점이나 장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인간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닐까? 인생이란 결국 자신의 잠재 가치를 찾아가는 고단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 뒤에 죽은 듯이 숨어있는 자신의 잠재 가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인생 초반부에 자신의 잠재 가치를 발견해
평생 동안 직업적 성취를 이루고 살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30대, 40대를 살아도 자신의 잠재 능력을 알지 못해 여전히 길고 긴 방황의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남의 시선, 남들의 수군거림, 남들의 비웃음 따위는 잊어버리자.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이나 고정관념에 발이 묶여 있다 해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자기의 잠재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셋째, 준비만 하다가는 해낼 수 없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왜 지금 당장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충분히 돈이 모이면 여행을 떠날 계획이고 커리어를 쌓은 후 결혼을 할 계획이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으면 이직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왜 항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완벽한 때를 기다릴까?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성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간다. 당신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모든 일은 시작하고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미래의 일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재의 생활에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겠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눈앞의 문제만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와 더 완벽한 시기가 아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 상상 속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디면서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넷째, 가짜 성공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느라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온종일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느라 늘 분주하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한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그는 과연 사업에 성공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한가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분주한 상황을 계속 만들었지만 실상은 아무런 보람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가짜 성공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억지로 바쁘게 지내고 성취감을 얻는 것이다. 이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허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살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마주해야 하며 그렇게 많은 조건을 갖춰야 하고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필요할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가식과 허탈의 탈을 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 자기의 진짜 성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가짜 성공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당신은 어떤가? 자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평생 자기만의 길을 찾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은 그래서 언제나 울림이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다. 그대는 그 꿈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허약한가? 용기가 부족한가? 그대의 꿈 이상으로 그대 자신인 것도 없다. 그 꿈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그대가 온 힘을 다해 이뤄내야 할 숙제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두 동일한 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야만 진정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 두려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을 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